이미 그 빠지기 좋은 조건에 있는 분들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활동을 할 경우가 있고요. 그 최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단계 피해 사례는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최악입니다. 그 다단계 피해 사례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저는 1993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를 했고요. 공정거래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준법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판매가 일어나는 것을 다단계 판매라고 한다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해서 그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되면 이럴 경우에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판매 방식이면은 당연히 이 판매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거둘 것이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는 판매 조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나느냐? 그 조직에서 바로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후원수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후원수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명칭과 관계없이 그러면 결국은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어떤 이득을 얻느냐에 대한 규정은 관계가 없고, 이 방문판매법에 의한 다단계 판매 개념은 하위 판매원 모집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합법이라고 해서 괜찮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회사들이 얼마나 법을 위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회사들이 불법적인 조직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생각한다면 이제 은퇴하시고 또는 은퇴 안 하더라도 이 다단계 판매를 나의 업으로 해볼까라는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신다면, 그 입장에서 본다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 이전에 좀 생각해 볼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공식적인 방법은 등록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정보도 공개해야 되고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범위에 들어오는 거고, 등록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합법적이라서 괜찮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바로 괜찮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이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도 있고, 또 그 규제 자체가 좀 미흡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활동을 할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판매 조직에 따라 가지고는 이 판매 조직이 사실은 한 회사의 영업 부서가 아니고 판매원을 중심으로 하는 하위 판매원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하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근데 물건을 방매를 당하게 된다거나 이런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법과 불법의 구분 근거는 등록 여부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 합법의 영역 안에서도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법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방문판매법에는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만 있었어요. 그 사이에 후원 판매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원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전체 판매액의 70% 이상이 되면 이거는 후원 판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원 수당이라고 하는, 맞으면 사행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줄여나가가지고 좀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한 판매 역량에 따라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후원 판매 방식이 발생했는데, 그 방식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다단계 판매와 실제 방문 판매 사이에 애매한 영역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영역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불법 다단계 판매사인 걸로 이제 규제가 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합리적인 또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후원 판매 방식이라는 걸 도입해서 또 후원 판매 방식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원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등록하지 않으면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만 등록한 다단계 판매 회사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단계 판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수익 얘기와 후원 수당 얘기를 구별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판매라고 하면은 원칙 기본적으로 어떤 상품을 판다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그로 인한 마진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판매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판매 수익이 발생하려면은 당연히 물건을 판매를 해야 돼요. 또는 서비스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 다단계 판매의 특징은 판매 수익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물건을 구매해서 소비하면서 또 자기와 같은 활동을 하는 판매원을 계속 늘려가면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지급하는 후원 수당으로 이 소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라고 하는 것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냐? 조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폰지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그런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한 금융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했으면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은 나눠 가지거나 자기 어쨌든 뭐 회사에서도 이익을 가져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임금으로도 주고 또 판매원들에게는 판매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이익으로 줄 수 있는데, 판매로 인한 수익을 빼고 나면 나머지 남는 거는 없지요. 그저 돈이 배분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결국은 하위 판매원이 투자금이라든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상위 판매원들이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폰지 사기의 특징의 핵심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폰지 사기꾼들은 그 수익이 안 난다는 부분을 자꾸 여러 가지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하위 판매원을 계속 가입시켜야만 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면 이것은 다 폰지 사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은 당군 이래 최악의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이라는 JU그룹, 큰 사건이라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거기 주모 회장, 뭐 지금 회장이라는 표현 자체도 쓰는 걸 굉장히 거부감 느끼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악질적인 그런 사기였는데, 본질에서 결국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속여가지고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끝이 있는 부분인데, 이 제2그룹 다단계 사기 사건 같은 경우나 뭐 최근의 사건으로는 뭐 시더스 다단계 사기 사건, 뭐 뉴트럴 월드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 최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단계 피해 사례는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최악입니다. 그 다단계 피해 사례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이 고소득을 보장했다. 이것에 우리가 판매원이 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제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그 욕망인데,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면은 다른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 이런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의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또 적은 투자로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뭐 피하는 방법하고 결부되어 보면은 그 구조를 어떤 논리로 설명하든 그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이 보통 여기 많이 빠져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논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보면 허점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에 빠졌을 때 빠지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이 급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쉽게 돈을 벌고 싶거나 이미 그 빠지기 좋은 조건에 있는 분들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분들한테는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논리고, 그 논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죠. 첫째는 이 다단계 판매가 그래도 굉장히 역사가 좀 꽤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이게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는 거거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돼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건드린다는 건데, 이 건드려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장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행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완전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다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것은 구조적으로 다단계 판매는 그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가장 빠져들기 쉬운 분들이 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고, 그것은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 갈 수 없는 구조고요. 오래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 다단계를 설계한 분들은 오래 갈 수 있죠. 불법 다단계를.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들면 은퇴해가지고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히 은퇴해서 특별한 자기의 사업을 할 입장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은 투자 쪽에 관심이 특히 많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말씀하신 코인 같은 거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법 다단계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다단계의 대부분은 다 금융 사기입니다. 금융 사기라고 하는 건 코인 사기나 이런 금융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줄어드니까 마음이 아주 조급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다단계에 빠지기 쉬운 조건이 바로 제일 쉽게 되는 것이 이런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인맥이 확실히 넓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요. 듣는 얘기도 많고 자기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인의 추천이나 이런 소개를 통해서 받는 경우, 특히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주변부터 먼저 가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인들, 오랫동안 알고 왔던 지인들, 그 사람의 사회 커리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추천한다 그러면 또 안 믿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 많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다 자기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단계에 빠지기 쉬운 것은 어떤 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는 게 뭐 좀 제한되는 거 아니면 지식이 좀 적거나 정보 취득에 제한되는 거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빠지기 쉬운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전제에 달성이 되어 있다. 마음이 급하고 이 돈을 가지고 어쨌든 많이 벌어야 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돈은 자꾸 줄어들 거다. 이런 마음이 급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자기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투자 방식이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남들이 다 저게 좋다고 하면 특히 요즘 코인이 올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는 순간 다른 코인에서 이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그 코인들은 너무 비싸져가지고 못 사는데 다른 것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처음에 접근할 때는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단계 판매에 속지 않아야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그 논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에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처음에 빠져 들어갑니다. 투자 금액이 늘어요. 원래 다단계 판매의 핵심이라고 하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불법이냐 아니냐 또는 위험한 다단계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인데요. 자기가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자꾸 유도하거나 투자를 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이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데, 코인 사기라든가 이런 금융 쪽에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미 기존에 투자했던 돈이 이제는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에도 빠져나올 생각을 해요.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팔아야 빠져나오죠. 근데 현실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투자했고 그 다음에 100% 사기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만에 하나라도 이게 또 대박을 터뜨리면은 그 사람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대박 터뜨리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다단계 판매 유형으로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심지어는 가상 계좌 이용한다거나 휴대폰 관련한 유형도 많아지고 있고, 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중국에서 있었던 사기 사건인데 49,800위안 민간 상호 재테크, 이름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냐면 49,800위안을 투자하기만 하면, 그런데 핵심이 마찬가지예요. 하위 판매를 모집해야 돼요. 하위 판매원이 똑같이 49,800위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게 투자해 나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엄청난 금액이 위에서 시작한 사람한테는 큰 돈이 되고 밑에도 이제 계속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계속 돈이 생겨요. 그러면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까지 많이 내려간다면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계산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판매 방식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하위 판매원이 더 조달돼가 돈을 들어와야 상위는 남는다는 건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피라미드는 또 밑바닥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하위 판매원들은 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그 하위 판매원들 받던 수당이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급속히 붕괴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구조는 뭐 거의 철칙입니다. 지금 뭐 가상계좌를 이용하든 코인을 이용하든 아니면 실제 상품도 좋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이용하든 어떤 것을 이용하더라도 다단계 판매의 핵심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계속 자기와 같은 권유 활동을 하게 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계속 모집되어야만 수수료를 받는, 수당을 받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면 이것은 유형에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유형을 물어가지고 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판매 방식입니다. 뭐 아주 요즘 뭐 AI를 활용하는 또 새로운 유형의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판매 방식을 찾아 나가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판매 방식이 끊임없이 하위 판매원이 충원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판매 방식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못 이긴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실제로 또 다단계 아까 말씀드린 빠진 상태에서는 괜히 서로 간에 의만상하고 사실 그 다단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합법적인 다단계를 할 경우에도 판매를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때 하위 판매원을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들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냥 그 판매원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판매원 가입시켰다면 서로 간에 인연이 끊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해서 판매 활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순간 이제 인간관계, 그동안에 쌓아왔던 수십 년간 쌓아왔던 인맥이 붕괴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더 어려워져 버려요. 돈이 없으면 그래도 어쨌든 견딜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건강과 친구가 없으면 이 남은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꼭 또는 본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단계, 불법 다단계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자기를 분리하는 것을 반드시 해두라 그럽니다. 만약에 월급쟁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데 월급 받던 사람들의 스타일로는 자영업자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놀아도, 오늘 게임하고 놀아도 월급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영업자가 되면 시간을 쓰는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자기, 사장으로서의 자기, 투자자로서의 자기를 하나 두고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꼭 가져야 된다. 뭐 노트에 써놓든 아니면은 뭐 이름을 하나 다리 붙이든 간에 만약에 사장이 있다면 나 같은 직원을 보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자기 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라 그럽니다. 근데 체크해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으로는 다단계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은 다단계에 맞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그런 활동 잘하고 자기를 통제 잘하고 물건도 좋은 물건 잘 골라가지고 취급 잘하면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체크리스트 만들어가 점검합니다. 그러면 답이 다단계가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옵니다. 모든 많은 문제가 답을 몰라서 잘못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뭐 A를 해야 되냐 B를 해야 되냐, A가 답이에요. 근데 A란 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B를 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요. 객관식 답을 찍을 때에 답은 처음 보니까 답이 1번이에요. 그런데 이거 답을 내가 한 문제 틀리면 떨어지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본다면 5번 지문을 봤더니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번이 답일 확률이 한 80%고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20%면 우리가 평범한 이런 시점에서는 당연히 1번을 답을 찍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요, 만약에 이 5번이 답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관점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1번이 답이 아닌 걸 찾아 나가고 5번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갑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은 그렇게 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정보를,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답을 나중에는 5번을 답을 찍고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거는 답안지를 딱 내고 나는 순간에는 틀렸다는 걸 알아요. 금방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때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보는 관점하고 이것이 너무나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려움 때문에 맞으면 불합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냉정해야 돼요. 자기 모든 지식이 아주 합리적으로 다 작동이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빠져있다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다단계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 일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말 못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는 이미 그 욕망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논리를 다단계 회사가 충분히 제공해 줬는데,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여러 번 점검해 봐도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답이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늘려야만 돈이 벌 수 있는 구조다라면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그것은 다 폰지나 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판매 방식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오직 핵심은 다단계 판매는 이 자기가 판매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판매를 통해서 가치를 남에게 제공해야 되고 그 가치를 제공한 결과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그 조직으로 인한 조직 학대로 인한 돈만 남는다면 이것은 뭐 아무리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